예, 텔레그램 박새방에서 성착취물 유포한 혐의, 제작도 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조주미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겁니까? 일단 이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본 것이고요. 또 박사방이라는 텔레그램에 어떤 범죄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라는 이런 모든 혐의를 인정을 해서 기존에 이제 혐의점이 한 14가지가 되었었는데 이 부분을 거의 다 모두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징역 40년형을 선고를 했고 또 신상정보 공개라든지 취업 제한 10년, 전자발찌 부착을 30년, 그리고 추징금 1억 604만 원을 명령을 했습니다. 검찰은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 형량 40년이라는 게 변호사님 어떻습니까? 40년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눈에 들어오진 않아요. 사실상 이제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고 예. 이제 아동 성착취물 관련해서는 법정형이 무기징역도 선고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사실상 기존에 우리가 판결되었던 유사한 사례에서의 그런 형량들을 보면은 대부분 2년에서 3년 정도의 형이었고 하지만 이 박사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범죄 죄질이 나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형량이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데 반해서 어떻게 보면은 법원이 그거보다는 좀 낮은 징역 40년을 선고를 했지만 이것이 기존의 사례에 비춰본다면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이번 재판 박사방을 조직적 범죄 집단으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궁금했던 게 그럼 공범들. 만약에 범죄 집단으로 보면 공범들도 중죄가 내려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. 공범들은 어떻게 됐어요? 공범들도 이게 범죄단체 조직이라는 게 인정이 됐습니다. 법원에서 이것이 인정될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다투다가 결론적으로는 이 박사방은 범죄단체다라고 법원이 인정을 한 것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공범들에 대해서도 중형이 내려졌습니다. 그 전직 공무원 천 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15년이 내려졌고 전직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징역 13년, 박사방 유료회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징역 8년과 징역 7년, 그리고 미성년자도 있었는데요. 미성년자 태평양에게는 장기 10년과 그리고 단기 5년이 내려졌습니다.